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더리움 머지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지금 챈들러 거라는 인물이 있죠. 네, 이 사람입니다. 이더리움, 중국에서 이더리움 이 채굴을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죠. 또 이 주변에는 또 크게 채굴을 하는 이더리움을 채굴을 했던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 W가 분리돼져서 나오게 할 거다, 그런 계획이죠. 근데 이더리움 W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더리움 W를 성장시키려는 세력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 이 채굴자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1대1 비율로 이더리움 W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W 진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를 이더리움 W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시장에 내던져서 폭락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매도량을 던지면서 이더리움을 폭락시키고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 W도 같이 폭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같이 폭락을 하고 이더리움을 던졌던 그 금액으로 이더리움 W 세력들은 더 많은 이더리움 W를 얻고 또 상승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W 가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또다시 멈춰있는 이 채굴기들을 그때 돌려서 이더리움 W로 이 해시레이트를 가져가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계속 지지하는 세력들도 엄청나게 크게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더 힘이 센지는 알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때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분열이 생겨서 비트코인 ABC 진영과 SV 진영이 나눠지면서 마찰이 생겼죠. 그래서 하드포크를 하면서 서로의 코인을 갖게 됐는데요. 그때 서로의 코인을 시장에 내던지면서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었어요.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차트적 관점으로 보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더리움 머지가 내일 있죠. 이 이더리움 머지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 이 3일봉에서 600일선을 7선이 데드크로스를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진영과 이더리움 W,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어떤 스토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스토리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악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 3일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이 어느 정도 손해 구간에 있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고 지켜보자. 지켜보고 하락을 하면 밑에서 이런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잘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매도를 했는데 내가 매도를 한 지점보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올라탄 걸 보고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려 봤고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더리움 머지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생기면서 시장을 한 번 더 하방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는 거죠. 장기적인 홀딩 물량은 계속 가져가지만 이 단기적으로 현금을 운영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잘 지켜서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꼭 잘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잘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홀딩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